안녕하세요. 경호 있는 밤 민경호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다들 힘든 한 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온 미래를 위해 다시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 22대 총선을 복귀하고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의 입장에서 22대 총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총선 당선자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20대는 아예 없고 30대는 14명으로 4.7%에 해당합니다. 40대는 30명으로 10.0%, 50대는 150명으로 50%, 60대는 100명으로 33.3%, 70대는 5명으로 1.7%, 80대는 1명으로 0.3%입니다. 5, 60대가 전체의 83.3%이고 40대 이하는 14.7%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결과를 다른 데이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6대에서 20대 국회의원 147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대는 0%, 30대는 47명, 3.2%, 40대는 356명, 24.2%, 50대는 671명, 45.6%, 60대는 371명, 25.2%, 70대는 26명, 1.8%입니다. 비교할 만한 것은 국회의원의 연령 분포 중에 5, 60대가 전체의 70.8%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대에서 20대까지 1471명 중 5, 60대 국회의원의 숫자가 전체의 70.8%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5, 60대가 중심이겠죠. 22대 국회의원은 그런데 16대에서 20대 국회의원 비율, 5, 60대 국회의원 비율 70.8%에 비해서도 12.5%가 늘었습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16대에서 20대 평균이 24.2%였다면 22대 총선은 10%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5, 60대가 10% 정도 늘고 40대가 1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22대 총선은 그야말로 5, 60대들의 잔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 중추가 되는 40대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 임원진 1156명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진 1156명 중에서 60년대 이전생, 그러니까 60대, 70대들은 전체의 41%로 471명이고 70년대생, 그러니까 40대는 651명으로 45.6%고 80년대생은 11명으로 1%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진은 아예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삼성전자 임원의 전체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60년대생과 그 이전이 471명으로 41%이고 70년대생이 651명으로 58%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중추는 50대 그리고 5, 60대이고 삼성전자 임원진의 중추는 40대입니다. 국회의원이 신진대사가 막힌 채 5, 60대 연령대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40대가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번 22대 총선의 당선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20, 30대가 어떻게 투표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남성, 30대 여성 이렇게 네 범주로 나눠서 나눠볼 텐데 무엇과 비교할 거냐면 2022년 대선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20대 남성은 대선 때는 58.7%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가 24년 총선에서는 31.5%만이
많이 국민의힘에 투표했습니다. 약 줄어든 수치가 27.2%에 해당합니다. 30대 남성은 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53%를 주었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29.3%로 약 13.7%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은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58%를 주었다가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75%로 17%를 더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주로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에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22년 대선과 24년 총선을 비교한다면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가 약 한 10%에서 20% 정도 지지를 철회했고 반면에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이재명 투표에게 투표를 했다가 약 10여 % 이상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를 한 양상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30대 여성은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49.7%를 투표했다가 24년 총선,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65%를 주어서 대선 때 비해서 15.3%를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2대 총선을 주로 연령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국회의원들은 5, 60대 중심이고 이번 총선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는 40대가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길은 국회의원 정치의 영역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는 방향에서 정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이번 전체 득표율은 민주당이 50%, 그 다음에 국힘이 45% 정도로 실제 득표율 차이는 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5.4%의 득표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대, 30대의 청년들의 투표 방향이 조금만 달라졌었다면 5.3%의 격차가 더 많이 좁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아예 투표율이 뒤집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길은 국회의원 정치의 영역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는 방향에서 정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후 활동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길은 미래의 담지자로서 청년들의 구미와 이해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 국힘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핵심에 40대와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총선 이후 저의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인권 씨가 불렀던 걱정하지 말아요입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과 시련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다시 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절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동합시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치를 위해 6번째 밤 클로징 멘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9대 1로 졌더라도 우리가 했던 일이 옳았다면 우리가 이긴 것이다. 그러니 계속하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야 한다. Keep on fighting together. 민경호의 경우 있는 밤 6번째 밤 마칩니다. 다시 새로운 밤을 위해 여러분 굿나잇.